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 진행의 정예린입니다. 오늘도 주식투시경을 통해서 투자의 시각을 바꿔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가 잡아낸 종목들 어떤 종목들인지 또 그 종목들에 대한 교육부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오늘도 알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반도체주의 약세 그리고 중동 리스크까지 겹쳐지면서 약세, 이 투자 심리의 약화가 보여졌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은 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7,100선까지 내려앉았었고 이 코스닥 역시나 그 낙폭을 확대하면서 약 10개월 만에 80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사실 반도체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 지난해 말부터 계속 제기돼 왔었죠. 그렇지만 이 증권 업계에서는 이 문제가 새로운 악재가 아니다. 이 기존에 너무 많이 올랐었던 그 기대치가 지금은 조금 조정 기간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수요가 정점에 다다르면서 상승세가 둔화됐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탈은 아직 단단하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강한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 어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도 잘 나왔지만 흔들렸던 우리 시장, 참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가 설마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못 보고 지나간 부분이 있을까? 봐야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잠시 후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저와 함께 시장을 조금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5%대의 하락세를 보여줬죠. 이 코스피는 7,246선에서 코스닥은 780선에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장중에 7,100 그리고 7,700까지 내려가기는 했지만요. 막판에 조그만한 반등이 있었지만 역시나 오늘은 힘든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이번 주 중반이고요. 하반까지 또 기대를 해봐야겠죠. 또 수급별로도 체크해보면요. 오늘은 오랜만에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3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우위를 보였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2주 만에 외국인이 돌아왔죠. 3,361억 원을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355억 원, 3,479억 원을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요, 또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받아들였고 개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였다는 점을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지금 시장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 불기둥 AI의 실적은 어떨까요? 보겠습니다. 당일 포착 종목 중에서 오늘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AI 전문 기업인 마키나락스. 얼마 전에도 불기둥 AI가 10% 정도의 오름세를 기록했던 그 부분을 가져갔었죠. 이 마키나락스 33,300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23.67%의 오름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키나락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LG 디스플레이, LG전자 같은 LG그룹주들도 포착한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요. 11,900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9.38%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LG전자는 정말 오랜만에 당일 고가 20만 원대로 올라왔습니다. 20만 6천 원으로 9%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입니다. 6,900원이라는 당일 고가 보여주면서 9% 올랐는데요. 이 폭스바겐 그룹 산하 브랜드에 결국에는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겠다라는 호재가 나타나자 이런 9% 정도의 빨간 불을 켜주기도 했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죠. 같은 자동차 관련된 종목인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LS증권에서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23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상향을 했었는데 그 점을 투자자들이 조금 좋게 봤는지 16만 2,900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5.99 약 6% 정도의 기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HMM도 정말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떴던 종목이죠. 22,200원이라는 당일 고가로 3% 정도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HMM, 기아,
LG전자 같은 이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도 있고요. 마키나락스 같은 시가총액이 조금 작지만 그리고 그 대신 20%가 넘어가는 큰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들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요, 이 불기둥 AI는 시가총액이 작든 크든 어쨌거나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이렇게 힘든 장안에서도 붉은빛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누적적으로도 또 가져가면서 더 큰 수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누적 수익률 표입니다. 우선은요, 수익률 표 순서대로 보기보다는요, 조금 우리 시장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종목들을 위주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반도체 투탁 같은 경우에는 6월 11일에 포착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90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는 29만 원에 포착을 했고요. 결국 각각 57.21%, 30%가 넘어가는 기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반도체 투톱이 사실은 많이 오르기도 하고 단단한 종목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종목이 좋은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언제 매수해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차익 실현을 해야 하는지 그 점들이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는 게 바로 이 불기둥 AI라는 것입니다. 그 말고도 삼성전기와 SK스퀘어, 사실 이 네 가지의 종목들이 요즘 시장을 정말 많이 이끌고 있는 견인하는 종목들인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7월 8일 그리고 SK스퀘어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에 포착이 됐고요. 삼성전기 150만 원대에 와서 160만 원대까지 오르며 10.07% 오름세를 보여줬고요. SK스퀘어, 많은 분들이 SK하이닉스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렇지만 하이닉스에 투자는 하고 싶고 좀 대체제로 SK스퀘어에 많이 들어가셨죠. 7월 8일 127만 원에 포착을 해서 137만 9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8.58%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삼성물산, 사실 최근에는 삼성그룹주가 조금 강한 편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SK그룹이 조금 강했다면 요즘은 또 삼성그룹주가 또 핫한데요. 한때는 또 현대차, LG이기도 했죠. 삼성물산은 7월 3일 40만 원에서 46만 원까지 15% 상승한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체크해 보면요. 오늘 FAP 타겟 특허 기반의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그 유럽 임상 이상이 개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D&D 파마텍은 6월 16일에 8만 5천 원에 포착을 해서 11만 6,600원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37.17%의 기록을 보였다는 것도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 반도체입니다. 사실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저희가 자주 언급을 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이 제주의 엔비디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왜 이렇게 제주 반도체에 투자자들이 열광하는 걸까요? 저희가 잘 생각해보면요. 오늘은 조금 반도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강한 흐름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최근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계속 지켜봐야 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제주 반도체는 저전력 디램이 가장 핵심 그런 사업 아이템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LDDR, LPDDR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 LPDDR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디램이라고 해서 전력을 덜 쓰는 디램인 겁니다. 요즘 AI 시대 안에서 디램이 가장 각광을 받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큰 병목이다 보니까요. 근데 그 디램 안에서도 우리는 전력을 적게 쓰고 또 작은 디바이스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건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LPDDR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이 휴대폰 안에 또는 뭐 태블릿, 노트북 안에 요즘은 아예 AI가 들어가 있습니다. AI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머리를 쓰고 저희가 머리 많이 쓰면 배가 고파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처럼 LPDDR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램도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더 많이 배고파지는 건데 덜 배고프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저전력 디램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LG이노텍과 하나오션도 보면 좋을 텐데요. LG이노텍은 6월 11일, 하나오션은 6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두 종목 모두 다 20%대의 누적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다른 종목들이 더 많기는 합니다만 제가 지금 일부만 가지고
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는 누적적으로 오래 가져가면서 큰 수익률 내는 거 좋습니다만 저는 좀 성격이 급하더라고요. 하루하루 그냥 상한가를 찍어내는 그런 종목들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희가 6월만 해도 정말 20개에 가까운 종목들을 잡아냈고요. 7월도 사실은 7월이 굉장히 힘든 한 달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7월 1일 대원전선이라는 상한가 안착 종목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6월만 해도 그래도 중간중간 올랐던 날들이 많았었지만 7월은 이렇게 힘든 날들이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에 갔던 종목을 잡아냈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요. 그리고 뭐 6월에도 금호건설, SK이터닉스 이런 종목들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원익 IPS 같은 종목들 여러 번 더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불기둥 AI는요. 하루만 딱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한가에 갔던 종목들도 다음 날 혹은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언제든지 상승 여력이 보여진다면 다시 한번 뜨는 그러고 나서 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까지 지켜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도 저 불기둥 AI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선착순 딱 30분께만 이 불기둥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우선은요, 휴대폰의 카메라를 열어주시고요. 그 카메라를 하단 자막 잘 활용해 보시면요. 저희가 다른 곳으로 또 어떤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불기둥 AI를 무료로 또 받아볼 수 있고 또 다음 장에 바로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기둥 AI가 있다면 아무리 다음 장이 흔들려도 조금 더 든든하게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 우리가 이 포착된 종목 말고 물론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누적 봤을 때. 그렇지만 오늘 많이 힘들었지만 그리고 앞으로 또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가 이번 주 금요일에 뭘 앞두고 있죠? 바로 ADR 상장이라는 겁니다. ADR 상장 저와 함께 조금 자세히 보시죠. 우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1,790만 주까지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45.4조 원, 45조 4천억 원 규모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7월 10일 공모가격 확정 예정이고 거기다가 나스닥에 상장된다라는 것입니다. ADR로 상장된다. 여러분 혹시 ADR이 뭔지 아시나요? 물론 많은 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면요. ADR이라는 것은요. 한국 기업 주식을 미국 투자자들도 쉽게 매매하도록 미국 증시에 대신 상장한 증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투자자가 한국 증권 계좌가 없어도 뉴욕 증시에서 SK하이닉스를 매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 계좌가 있다면 SK하이닉스 매매를 가능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너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계좌 하나 만드는 데만 해도 뭐 1주일, 2주일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는 그런 투자자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DR 상장이 된다면 미국 시장에 들어가게 된다면 미국인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금 더 투자하기 편하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 자금들이 더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도 여러 국내 기업들이 ADR 형태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데요. 우선은요, 이 ADR 상장을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현재 한국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죠. 그 디스카운트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같은 실적을 내더라도 미국 기업보다 낮은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실적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요즘 AI가 이 시장을 뒤흔들고 있고 또 주도하고 있죠. 근데 그 AI의 본 무대가 어딜까요?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미국 시장에서 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싶어요. 저의 평가를 제대로 받고 싶어요. 라는 의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우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시대에서 지금 가장 큰 병목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 병목이라는 것 자체가 이 AI 안에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곳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뜻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요. 메모리 반도체, 즉 D램 안에서 시장을 점유율을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1위,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 순서인데요. 그렇지만 마이크론은 지금 굉장히 강한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점유율이 SK하이닉스가 더 높은데도 말이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나도 미국 시장에 있으면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이 ADR 상장, 우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당연히 집중 있게 바라봐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ADR 상장이 됐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조금 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ADR 상장을 했다. 그 즉슨 이 미국 시장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 시장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는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게 되면서 밸류에이션의 리밸런싱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또 부정적으로 조금 생각해 본다면요. SK하이닉스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론이 너무 고평가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에 오히려 마이크론의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런 인사이트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와 별개로 또 이미 이 ADR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었고, 그것처럼 선반영, 주가가 선반영된 거다 보니까 오히려 ADR 상장될 때는 흔들림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어떤 이야기에 더 힘을 줘야 할지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실제로 그 ADR 상장이 되어 봐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다양한 시각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ADR 상장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주주 환원, 주주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을 많이 발행하게 되면 기존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게 됐죠. 희석을 하게 되니까요. 그 뜻은 주주 입장에서는 이게 희석이 된다고? 가치가 낮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공식이 주주 환원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는 겁니다. 그 천주 주주 환원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ADR 상장에 대해서 바라봐야 하는 체크 포인트들, 이렇게 제가 5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 안에서도 SOX 편입 가능성, 한마디로 말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편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면요. 이 지수 편입 보통 9월에 진행이 되죠. 그렇지만 이 기준은, 편입 기준은 6월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은 7월 10일이죠. 7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있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 내년을 기대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요. 사실은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만 하더라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에서 이 25번째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물론 먼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말고도 SEC 최종 승인, SDR 발행 방식, 미국 기관 수요가 얼마나 클 것인지, 거기에다가 엔비디아와 HBM 공급 확대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체크 포인트들 이번 주 금요일에 잘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또 어려우신 분들은 금요일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그런 시황적인 부분들도 체크해 보면 좋겠죠. 참고로 잠시 후에 윤정두 대표님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윤정두 대표님께서 오늘 또 상이 워낙에 힘들었다 보니까 딱 선착순 30분께만 이 불기둥 AI, 아까 붉은 종목만 쏙쏙 잡아냈었던 불기둥 AI를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우선 휴대폰에 카메라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 자막을 잘 활용해 보시면요, 저희가 불기둥 AI를 무료로 나눠드리는 공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저희가 불기둥 AI만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교육 자료집까지 더해지면서 막판에 이 밤에 진행되고 있는 라이브 방송까지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다양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선물들 받고 싶은 분들이라면 하단 자막 잘 활용하셔서 잠시 후에 윤정두 대표님 만나 뵙기 전에 불기둥 AI를 잘 챙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편하게 받아볼 수 있도록 큰 화면으로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뭐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된 반등이 딱 나올 만한 그 시점에 SK 하이닉스의 5%대 초강세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에 이번엔 또 이란발 악재 요인이 재차 불거졌어요. 근데 그 크기의 범위가 사실상은 글쎄요.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뒤흔들어 놓을 만큼의 그런 내용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쨌든 미국 쪽의 흐름, 또 유럽 쪽의 흐름, 미국과 이란과의 이슈 범위의 변동폭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중에도 일부 되돌리는 흐름이 있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흔들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내용, 근데 모건 스탠리가 매번 맞은 건 아니에요. 21년도에 정점에 대한 코멘트를 했을 때, 보고서를 냈을 때 그때 기준은 유동성 랠리였기 때문에 뭐 꺾이는 시점에 나온 부분이었고, 그리고 24년도의 정점 인식의 보고서는 사과할 정도로 1년 후에 사과할 정도로 업황을 완전히 거꾸로 봤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모건 스탠리라든가 그리고 메타 쪽에 코멘트 이런 부분이 반도체를 꺾을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이런 주가가 의미 없을 정도로 너무 무너져 있어요. 뭐 하이닉스 정도가 그나마 요 지니까 언제 지니까예요? 6월 11일자에 지니까 요 바로 위에 얼마? 200만 원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6월 중순에 재편입했을 때 평단 수준에 놓여져 있고요. 삼성전자도 저점이 무너지면서 이번에 좀 지지가 됐었던 뭐 29만 원, 28만 원대 왕창 무너져 버렸죠. 27만 원까지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깨져 버렸습니다. 우리 평단은 31만 5천 원이잖아요. 와우, 너무 미끄러져 있어요. SK 스퀘어 고점의 기준이 얼마였어요? 218만 9천 원입니다. 정규 시장 기준에. 이것이 지금 120만 원 이탈돼 있는. 이야, 이건 뭐 감당할 수 있는 범위들이 아닙니다. 삼성전기 마찬가지, 뭐 LG이노텍, 나머지 종목군들.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결론부터 내드리고 SK 하이닉스 한번 들여다보죠. SK 하이닉스 고점 대비해서 애프터마켓 시장의 흐름은 고점 대비 15% 이상의 조정입니다. 그것도 계속 조정받던 과정에서 반등 나오다가 5%대 폭등 나오다가 이야, 너무 견디기 힘들다. 너무 어렵다. 숨도 쉬기 어렵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 전략 매도, 그리고 주식시장을 일단 좀 떠나 계시는, 재테크하려다가 정신적인 건강, 또 육체적인 건강, 또 내 재산까지 날릴 수는 없잖아요. 너무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전략 매도하고 쉬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건 너무 과도하다. 윤정두에게 이야기 듣고 하이닉스 기준에서도 펀더멘탈적인 부분, 실적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글로벌 시장 영업이익 4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업체가 조정치고는 너무너무 과하다. 실적 대비. 누가 뭐 그 실적 바탕으로 해서 엔비디아처럼 시가총액 글로벌 시장 당장 1위 자리 내놔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 기준에서 비중 전략을 잘 설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SK 스퀘어, 삼성물산을 활용해서 되돌릴 때 변동성의 흐름에 고점 대비해서는 손실이고 여전히 사실 올해 들어와서는 수익입니다. 그 수익 범위를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 그것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윤정두는 후자의 선택을 합니다. 지금 위치에서 투매를 하시고 패닉에 빠지기보다는 윤정두가 권해드리는 부분은 지금의 기준에서는 냉정하게, 냉철하게 쳐다보면서 여타 종목을 오히려 전부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시고 반도체로 압축을 하는 것이 옳다. 왜냐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입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 23년도에 7조 7천억의 적자였어요. 23년도 7조 7천억의 적자. 그리고 실질 사상 최대치의 기준은 20조 8천억입니다. 이게 언제죠? 2018년도예요. 2018년도에는 뭡니까? CPU.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메모리를 많이 갖다 쓸 때입니다. 그때의 기준에 20조 8천억의 영업이익을 냈고 지난해에 이 영업이익의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준 거예요.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 24년도에 돌파한다. 뭐 그런 부분들은 다 설정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현재 기준이 272억 아니죠. 이건 7월 3일 기준이고요. 275조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떠들든 실적에 대해서 하향이 현재로서는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기준이 잡히냐면 지난해 연말 그리고 올해 2월 6일 시장이 5,000포인트 깨졌을 때 그리고 첫 번째 이란 또 미국과의 분쟁 첫 번째 3월 3일, 3월 4일 이틀 만에 시장 20% 폭락 나올 때 그리고 4월 중순 그리고 지금의 위치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적 범위를 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연말 기준에 하이닉스의 전망치는 75조였어요. 75조. 영업이익 전망치가 75조였습니다. 그리고 2월 달에 2월 6일이 기준이 뭐냐면 5천 넘겼다가 5천이 하회됐을 때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3,300 돌파, 3,500 돌파, 4,000 넘길 때 아글아글 쓰고 시장은 폭락할 겁니다라고 3,300에서부터 폭락론을 얘기했어요. 부정론을 얘기했어요. 비관론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5,000포인트 때 중반까지 다이렉트로 날아갔거든요. 그러니까 3,000포인트 때에서부터 2,000포인트가 더 올라왔는데도 계속 폭락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5,000이 다시 깨지니까 그때 돼서 보셨죠? 내 말이 맞죠? 아니, 무슨 말이 맞아. 폭락한다고 얘기하고 2,000포인트가 더 올랐는데. 그리고 5,000이 이탈됐을 때 윤정도 혼자 6,000 간다 얘기하고 나머지들은 4,000까지 내려와야 된다. 결론은요. 6,000을 쉽게 넘겨버립니다. 그때 그 실적 전망치가 75조를 예상했던 실적 전망치가 연말의 기준에 4,000포인트 때 중반에 예측했던 75조 원의 실적 전망치가 2월 달에 어떻게 돼요? 2월에 다시 5,000이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2월 6일 날. 그 5,000 깨질 때 실적 전망치는 2배입니다. 143조. 연말에 4,000포인트 중반 기준일 때에 영업이익 전망이 75조였는데 5,000 뚫고 올라간다면 다시 5,000 깨졌을 때 전망치가 2배 가까이 140조 이상이에요. 근데 주가만 제자리예요. 주가만 제자리.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공격적인 매수고 비중 유지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요. 3월 달에 6,400포인트 수준에서 이틀 3일 만에 곤두박질 쳐서 다시 5,000까지 내려오죠. 실적은요. 악화됐나요? 아니요. 개선됩니다. 더 개선이 아니라 더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전망 160조 이상까지. 그러놨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저 안 보고 얘기할게요. 안 보고. 3월 3일, 3월 4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다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 미국과 이란의 분쟁 터지고 3월 3일, 3월 4일 5,000까지 내려왔잖아요.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려서 또 5,000.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 뭐 그런 내용과 함께. 그런데 그런 내용과 함께 난리가 나 있을 때에 3월 달 기준에 3월 16일 기준에 160조까지 전망치가 상향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난리 난다 했을 때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잖아. 57조라는. 전망치가 200조 수준으로 올라옵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해 12월에 60만 원 넘기는 그런 시점에서 형성돼 있던 실적 전망치가 75조였어요. 200조, 약 3배 가까이 올라온 거죠. 3배 가까이. 그럼 주가가 200만 원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가가 이 당시에는 200만 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100만 원대 중반.
그러니까 우리는 실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데 주가가 과도하게 눌린다? 275조 전망인데 지난해 대비해서만 따져도 몇 배입니까? 7조 7천억 적자 대비해서 몇 배입니까? 사상 최대치 시고가는 23년 대비해서 10배가 넘습니다. 10배가. 그런 흐름 속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고점 대비 미끄러져 내려와 있고 실적이 악화될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뭐 메타의 코멘트 때문에 실적이 나빠지진 않잖아요. 미국과 이라크 분쟁 그것 때문에 실적이 악화될 기준은 아니잖아요. 지난해 310억 달러, 33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요. 글로벌 시장 영업이익 15위, 14위 있습니다. 이때 시가총액 6위에 놓여져 있는 시가총액 6위에 놓여져 있는 TSMC의 영업이익은 500억 달러였단 말이에요. 500억 달러. 여기 있죠. TSMC 500억 달러. 그리고 엔비디아 1,300억 달러. 500억 달러, 1,300억 달러 잘 기억하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1,700억 달러, 1,8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2,400억, 2,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TSMC의 5배 수준. TSMC의 3.5배 수준. 그러면 시가총액이요. TSMC보다 더 슈팅이 나와야죠. 지금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같은 경우에도 TSMC의 2배 영업이익을 냅니다. 그럼 TSMC의 영업이익 대비해서의 주가 500억 달러 기준 대비 주가는요. TSMC가 2조 4천억 달러까지 올랐어요. 삼성전자는요. 지금 1조 달러면 1조 달러. 지금 주가 대비 2배. 그러니까 60만 원 돌파하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어요. 하이닉스 최소 400에서 500만 원 돌파하고 있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실적만을 놓고 따졌을 때. 그 실적이 우리나라 작년 유가증권 시장 영업이익 전체 통틀어서의 영업이익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해서의 영업이익이 299조였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지금은 혼자서 275조, 혼자서 374조. 전체 유가증권 시장의 영업이익의 76%를 두 종목이 합니다. 76% 비중. 응?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어떻게 돼 있어요? 6월 2일 8,000포인트 찍을 때 그때 54%. 그러나서 이게 정점에 달했을 때가요. 58%까지 올라가요. 54%를 찍었던 시가총액 비중이 6월 8일 날 6월 5일 빠지고 6월 8일 빠졌죠. 그다음에 6월 11일 날도 빠집니다만 그때는 바로 돌렸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는 6월 8일에 비중이 54에서 52로 줄어요. 54%에서 비중이 더 늘어나도 시원찮을 판에. 왜? 영업이익 비중이 76%라 그랬잖아요. 76%의 영업이익 비중을 내는 것, 그 수준만큼 올라오는 것도 모자라서 오히려 영업이익 비중 대비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더 줄어. 굉장한 기회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슈팅이 6월 25일 날 최정점에 달하면서 59%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76% 비중이니까 59%까지 증가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뭐 애플발 충격, 뭐 메타발 충격, 그러니까 주가 조정 받으니까 하는 얘기고, 그리고 7월 8일에는 반등 잘 내주던 과정에서 짓눌리더니 이란발 또 충격. 근데 이란발 충격에 일본이나 유럽, 미국이 그렇게 화들짝 놀라지는 않았거든요. 유독 우리나라만 더. 반도체 기준에서도 우리나라가 더 크게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다시 54%로 짓눌려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끝자락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시황 부분을 2부 타임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시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핸드폰 켜세요. 카메라 켜시고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자막 나오잖아요. 활용하셔서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채팅방 무료로 들어오시고 매일 저녁 21시에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한영석 대표 매일 저녁 21시에 무료로 온라인 교육해드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수익을 잡아내셔야죠. 수익을. 당장 5월 9일 날 강력한 가격 반발력과 함께 폭발적인 시세가 나와서 여러분들 계좌 V자형의 빨간불, 더블 계좌 또 만드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아야죠. 무료입니다. 핸드폰 켜시고 카메라 켜시고 하단 자막대로 해서 들어오셔서 SK 하이닉스 하나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동영상 이거 막 1시간, 2시간씩 녹화하는 거예요. 2월 6일 5천 이탈됐을 때. 또 3월 24일 재차 5천까지 내려왔을 때 뭐라고 써놨어요? 4월에 바로 7천 간다. 바로 날라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기준에 폭락 나와 있는데 V자형 패턴 나올 겁니다 하면은 손가락질이나 맞죠. 야 위에서 좀 고점에서 차익 실현해 주지 말이야. 어? 윤정두도 혼나야 돼.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7월 3일 온라인 방송해 드릴 때 SK 하이닉스 주가 대비 지금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피할 수 없는 범위의 조정이라고 한다면 지금 범위에서 그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걸 우리가 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방법 두 가지뿐이 없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 전략 매도 그리고 쉬는 거. 둘, 있는 종목 싹 정리해서 반도체로 압축하는 거. 왜? 반도체 업종에 버금가는 실적을 내는 그런 업종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1월 달에 60만 원, 70만 원. 이게 뭐예요? 검색기죠. 검색기에 이렇게 포착돼서 이 흐름이 300만 원까지의 수익으로. 얼마나 훌륭한 검색기입니까?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만 떠올라주는. 그리고 나서 이런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나서 뭐 현대오토에버의 상한가라든가 SK스퀘어의 오버슈팅이라든가 또 주성엔지니어링의 상한가 랠리, 제주반도체 상한가 랠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매도의 신호죠. 매도 신호가 완벽하게 나와주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7월 3일 만약에 이란의 문제만 불거지지 않았더라도 7월 8일에도 어마어마했어요. 왜? SK 하이닉스가 떴거든요. 누구랑? 기아랑 두 종목 딱 떴습니다. 뭐 LG전자도 떴었고. 결론은 7월 3일의 경우도 시가총액 1위, 2위, 3위, 4위의 종목군들이 포착되고 이들이 가장 먼저 시장을 주도했어요. 물론 지금 이 가격보다 다 무너졌어요. 다. 보여드리기 창피할 정도로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돌릴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떠준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만족 종목수. 검색기 수식에 만족하는 종목수. 4종목. 그게 시가총액 1, 2, 3, 4. 7종목일 때 시가총액 1, 2, 3, 8위. 이들도 무너져 내려와 있지만 이 흐름들을 되돌릴 때, 시장을 되돌릴 때 검색기에서 옥석 가리기 완벽하게 해준다는 거죠. 220만 원만 돼도 사실 편입의 기준에 7월 8일에도 똑같은 위치에서 220만 원의 수준에서 편입의 기준에 설정 범위가 잡혔어요. 그런데 뜬금없는 이러한 문제가 재차 불거지면서 무너져 내린 거죠.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흐름들을 월봉에서 이렇게 놓고 보겠다. 무너져 내려서 사실 여기까지 지금 훼손돼 있어요. 시간의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그렇지만 우리는 감내하겠다. 반도체의 기준에서 잡아내겠다.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전략 매도해서 쉬거나 시장에서 떠나 있거나 혹은 반도체로 집중 압축하거나 이 위치에 횡설수설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봅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와서요. 검색대에서 와닿지 않겠지만은 검색대에서 어떻게 매도 신호가 나왔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윤정두 대표님께서 우리가 반도체 투톱에 대한 실전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만큼 그래도 반도체 투톱이 그동안 지수를 견인했던 만큼 대체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참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에 대표님의 또 이런 설명과 또 불기둥 AI가 합쳐지니까 또 해결되는 느낌이 나기도 하는데요. 우선 여러분 이 불기둥 AI, 이
해결사인 불기둥 AI, 참고로 오늘 저희가 선착순 30분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요, 휴대폰의 카메라를 잘 활용하셔서 하단의 자막을 좀 참고해 보시면요, 이 불기둥 AI를 받아볼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불기둥 AI 오늘 받아서 또는 내일 받아서 바로 다음 장에 사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큰 화면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신 우리가 똑띠 챙겨야 돼요. 응? 지금 방금 뭐 전체화면 크게 나왔잖아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전체화면 나올 겁니다. 하단에 자막도 떠 있죠. 응? 빠르게 신청하셔야 돼요. 이게 40년 된 증권 카드입니다. 응? 그리고 마스터즈 리그 5만 명이 참여한 실전 투자 대회에서 1억 원 리그예요. 1억 원 리그. 그 1억 원 가지고 10주, 2달 보름 만에 7,681%의 수익을 달성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실전 투자대회 7번의 우승을 하고 또 28년간의 방송 진행을 해오는 과정에 시장에서는 이미 벌써 다 검증이 돼서 KRX, 증권선물거래소 지금의 KRX가 2005년도에 1000포인트 시대에 맞는 전략, 비제도권 인사 중에 유일하게 윤정두 전무후무하게 유일무이하게 초청해서 강의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증권사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증권사 임직원 교육부터 해서 HTS 개발, 또 증권사 홈페이지 내에 동영상 교육 강좌 이런 부분을 전부 윤정두에게 의뢰하는 거죠. 마침내는 우리나라에 2, 3천 개의 종목 검색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종목 검색기가 없다. 제발 만들어 달라. 삼고초려에서 찾아온 증권사에게 10건의 도서자료 압축을 해서 30여 가지의 수식을 증권사 본사에 드린 거예요. 결국은 종목 검색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받아요? 사설업체가 아닌 증권사 본사에서 무료로 다운받는 겁니다. 하이닉스 13만 3천 원입니다. 20배 올랐습니다. 이런 수익 범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종목 검색기 어디서? 증권사 본사에서 무료로 다운받는다. 어떻게? 위에 써 있잖아요. 무료. 하단에 자막 나오잖아요. 선착순 30명? 지금 인원 다 찼어요. 60명. 빠르게 신청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MTS에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관심 종목이죠. 여기는요. 불기둥 AI예요. 다운받아서 누르면 이렇게 간단하게 원클릭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클릭하는 순간 하이닉스입니다. 클릭하는 순간 하이닉스입니다. 60만 원에서부터 올해만 얘기하는 거예요. 올해만. 지금 뭐 200만 원 공방하고 있습니다만 60만 원에서부터 200% 이상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300만 원을 시각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300만 원에 대해서 그게 내 원금인 것처럼 생각이 들다 보니 패닉 상태에 놓여진 겁니다. 그 마인드 컨트롤만 하면 돼요. 이게 진짜 반도체 정점이라 끝났냐? 아니면 지속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이 종목을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청산 이외에. 그냥 시가총액 1, 2, 3, 4위, 또 8위 삼성물산까지 반도체 기준에서만. 나머지 뭐 아무리 검색해 떠봐야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부여하기 어렵다는 거죠. 이런 상한가 종목군들 고점 대비해서 60%, 70%씩 빠져있죠, 지금. 검색해서 잡아낸 종목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탈퇴 신호를 좀 잘 지키자. 6월 이후에 상한가 종목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탈퇴 신호 나왔는데 왜 미련을 가져서 고점 대비해서의 폭락 사태 이 기준을 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응? 탈퇴 신호. 검색기에서 매수의 신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탈퇴 신호. 매도의 신호를 잡아내 줄 수 있는
아니 사마콘던스 상한가 얼마나 많이 갔어요? 3번, 4번씩. 그럼 뭐 하냐고. 갖고 있어서 손실이 나고 있다면. 탈퇴의 신호.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처럼 대안이 없어요. 반도체 이외에는 그런 종목에서의 주력 포트폴리오에 구성하고 조금 전처럼의 변동성 매매하고 차이가 크죠. 이렇게 손글씨로 공부하시고 나서 스스로 매매하시는 것과는 달리 검색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포트폴리오 종목이 아니죠. 우리 기술은. 그러니까 차익 실현. 삼성전기 포트폴리오에 넣어놨습니다만 18만 원에서부터 200만 원 훌쩍 넘겨서 1200%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도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 한다라는 거예요. 펀더멘탈에 불편한 부분도 있으니까 뭐 나머지 SPG, 뉴로메카 전부 마찬가지예요. 대한전선, 노보티즈. 아까 보신 것처럼 매수의 신호도 잡히지만 명확한 매도의 신호 잡힌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유일하죠. 종목 검색기에서 종목 띵동 매수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보신 것처럼 차익 실현의 기준 나오고. 지금은 곤두박질 쳐서 이 수익 범위가 훼손이 됐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들의 수익 범위를 잡아내주고 또 변동성 종목으로 기준을 잡으셨다면 차익 실현할 게 매도의 기준도 설정해드리는 검색기. 마지막 기회입니다. 핸드폰 키시고 카메라 키시고 하단 자막대로 진행하셔서 21시 매일 저녁 21시에는 삼고초려에서 모셔온 한영수 대표의 교육 그리고 당장 9일날 V자형 패턴으로 되돌려서 수익 잡아 드릴 그런 종목 참여하셔서 들어야죠. 또 24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방, 오픈 채팅방 무료로 들어오셔야죠. 그리고 교육자료 한 권, 주린이 필독서 무료로 받으셔야죠.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종목 검색기 받으셔야죠. 이제 이렇게 다시 대바닥에서 상한가 랠리 나오는 이런 종목군들 잡아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네, 방금 대표님께서 이 불기둥 AI가 포착한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우리가 언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었는지 다양한 부분들 좀 체크해 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이 불기둥 AI 나도 다음 장에 조금 흔들리는 장안에서 조언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셔서 하단 자막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